운동계를 이제 천하장사, 씨름장사 재패를 하고 예능계로 넘어와서 또 정상을 찍었어.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절반이 봤다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대단한 인기였어. 오랜만에 돌아온 예능 데뷔과 사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요란하게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능 데뷔과 사전 MC 이혜진입니다. 저는 코브리 비디오의 새로 작품 한기 김선이라고 네, 저는 초대 회장이자 예능 데뷔과 사전을 또 1기부터 진행해온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습관성 명언 증후군으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다채로운 애교로 시청자의 마음을 이중적 의미의 심쿵을 시키는 능력자 강호동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계의 대표 귀요미 강호동님 편인 만큼 우리도 귀엽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씨름 장사였던 강호동님께서 어떻게 국민 MC가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강호동님은 그 마산 출신으로 백두장사 2번, 천하장사 5번을 수상하면서 씨름 선수로도 많은 활약을 하셨고 그 이문세님의 소개로 인해서 그 MBC 특채 개그맨으로 1993년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소나기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행리막 유행어를 통해서 무명 생활 없이 바로 스타덤에 올랐다고 해요. 그 시청률이 무려 50% 등극하면서 이렇게 바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MC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예능인으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게 되는데 이후로도 무릎팍도사나 롤라운드 스타킹 그리고 1박 2일까지 계속 쭉쭉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성기를 가지게 됩니다. 2011년에 강호동님이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잠정 은퇴라고 이제 그때 많은 국민들이 진짜 충격을 먹었거든요. 잘 활동하고 계시던 강호동님이 갑자기 잠정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아마 쉬시다가 복귀를 하셨을 겁니다. 복귀를 하시고 한동안은 좀 부진을 합니다. 어떤 하는 프로그램마다 잘 되지 않고 시청률도 저조하고 강호동님의 어떤 부침이 이어지다가 2015년 말쯤에 아는 형님과 신서유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 두 프로그램이 강호동님의 어떤 부활을 알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끼줍쇼까지 터지면서 강호동님이 완전히 폼을 되찾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강호동님이 아무래도 또 국민 MC다 보니까 수상 내역도 화려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상 내역에 대해서. 빠르게 읊어볼까요? 1994년 MBC 오늘은 정말 소나기로 방송대상 코미디 부문 우수상을 시작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2007년에는 롤라운드 스타킹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예능 커리어 처음으로 SBS 방송 연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08년에는 강호동의 전성기라고 보시는데 1박 2일 무릎팍도사 롤라운드 스타킹으로 제34회 대상 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예능인으로서의 첫 대상승을 하였습니다. 와 진짜 2008년은 강호동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참고로 2007년에 SBS 연예대상이 그 첫 해였어요. SBS 연예대상 1회. 그 전까지는 코미디 대상도 있었고 뭐 연기 대상으로 보통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 SBS에서 처음으로 연예대상을 했고 그 1회 수상자가 바로 강호동님입니다. 2008년에 이제 두 곳에서 동시에 수상을 하신 거죠, 연예대상을. 그리고 동시에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았는데 백상예술대상이 왜 대단한지 아시죠? 모든 장르, 뭐 인물, 작품 다 통틀어서 대상을 이제 주는 건데 강호동님이 예능인 중에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님도 2013년에 처음 받으셨거든요, 대상을. 강호동님은 2008년에 백상 대상을 처음으로 예능인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무려 최초 타이틀이 2개나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 최초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9년 1박 2일로 KBS 연예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2010년에는 당신과 올라운드 스타킹으로 SBS 연예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강호동님은 대상 6회를 포함하여 총 16회 수상하는 운명을 받았습니다. 또 운동계를 이제 말 그대로 천하장사, 씨름장사 재패를 하고 예능계로 넘어와서 또 정상을 찍었어요. 정상을 2번을 찍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강호동님의 대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신서유기가 가장 최근 강호동님의 대표작을 보고라면 사실 지금 좀 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신서유기 나이 언제 하냐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만큼 신서유기 인기가 굉장히 높죠. 약간 스타킹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이제 약간 높은 연령층의 분들이 많이 좋아했다면 신서유기는 젊은 층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거든요. 1박 2일과 신서유기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또 특이한 게 1박 2일은 좀 전 세대가 다 고루고루 재밌게 봤다면 신서유기는 젊은 층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좀 분장도 좀 세게 하고 예, 게임도 좀 더 과감한 것들이 있고. 강호동님 예능 대표작 중에 아는 형님도 있지 않아요? 아는 형님이 원래 형님 학교가 처음부터 있던 컨셉이 아닌 건 아시죠? 처음에는 약간 진짜 아는 형님한테 물어봐서 뭐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뭐 그런 그냥 약간 자유 리얼리티 예능 무한도전 같이 그런 형식 없는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시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변화를 주려고 여러 가지 포맷을 시도하다가 형님 학교가 이제 터지면서 그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아는 형님이 강호동님이 진행한 프로 중에 아마 역대 가장 장수하고 있을 거예요. 강호동님이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오래 안 하거든요. 1박 2일도 4년 반 정도, 4년 정도 했고, 뭐 물법도사나 강신장 이런 것도 다 5년을 못 넘긴 걸로 아는데, 지금 아는 형님은 벌써 2015년부터 했으니까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우리 1박 2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1박 2일 그럼 이야기 해볼까요? 강호동님의 역대 대표작 1등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1박 2일 당연히 나온다 생각해요. 1박 2일 시즌 1. 1박 2일 시즌 1이 시청률 조사 기간이 이제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시절에 보던 게 주로 TNMS인데 이 시청률 조사 기간 기준으로 1박 2일이 최고 시청률 43.3%. 평균입니다. 분당 시청률이 아니고 그 1시간 30분짜리 프로그램 평균이 43.3이 나왔어요. 그게 최고 시청률이고 닐슨 기준으로는 39.3. 굉장히 대단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절반이 봤다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이렇게 강호동님의 대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놀라운데 스타킹, 무릎팍도사, 대탈출 등이 있는데 강호동님이 대표작을 정말 많이 생산하시는 MC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MC 강호동님은 어떤 진행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이런 말 있어요. 유재석님은 좀 잘 못하는, 활약을 못하는 사람들도 좀 다 케어를 해주는 진행 스타일이었다면 강호동님은 좀 이제 잘하는 분, 잘하는 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뽑아내는 그분의 포텐을, 이런 스타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잠정 은퇴하고 복귀하고 나서는 좀 바뀐 게 이제 약간 맞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죠. 뭔가 아는 형님 출연하신 다음부터 조금 약해지신 모습을 좀 보이네요. 못했네? 라던가 그런 스타일의 발언을 많이 하시면서 되게 여려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분의 진행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 우리의 픽을 한번 골라볼까요? 두 분이 장단이 확실하시죠. 그래서 뭐 제가 한 분을 고르기는 어렵고 어떤 두 분의 진행 스타일의 어떤 차이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분석글을 본 적이 있는데 강호동님과 유재석님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덩치라던가 이렇게 외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강호동님 같은 경우는 좀 강인한 모습이 좀 우람한 덩치로 좀 카리스마, 포스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유재석님은 조금 이렇게 호리호리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그런 내면적으로 카리스마,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하시고, 강호동님 같은 경우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럽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렇게 전략을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볍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뭐 유라인, 강라인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라인을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굳이 강라인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수근님, 확실한 강라인? 왜냐면 이수근님과 강호동님이 같이 프로그램만 10개 넘게 같이 거예요. 뭐 이승기님도 뭐 같이 하는 게 꽤 있고 뭐 은지원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1박 2일에서 신서유기로 넘어온 그 멤버들 말고 진짜 강호동님의 찐 강라인은 제가 볼 때 이수근님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수근님도 분명 있겠지만 민호나 피오도 강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서유기 이후로 민호동이라는 별명도 있을 만큼 민호랑 피오랑 같이 예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둘도 강라인에 포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때 케미가 잘 맞는 걸 보면은 확실히 강라인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강호동님이 활동을 오래 하신 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데 확실히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강호동님이 또 원래는 씨름 선수를 하다가 이만기처럼 지도자가 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문세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입담을 너무 잘 펼쳐가지고 네, 방송계에 들어온 케이스라고 합니다. 너무 의외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93년 연예계 데뷔하고 그 대전 엑스포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개막 기념 차원에서 악수 오래하기 뭐 그런 거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8시간 동안 28,000명과 악수를 해서 기네스에 올랐었다. 지금은 뭐 깨졌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프로그램 끼고 한 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기네스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악수를 하는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체력이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텐데. 손이 아프죠. 지금 없어질 수도 네, 있어요. 다치니까. 우리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강호동 레전드 짤이라는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한번 짤 몇 개 보고 가실까요? 오! 아 이것도 이거는 용어가 또 있는데 용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주시면 네, 기억이 안 나서 잘.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굉장히 절정에 달하는 굉장히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에로틱하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유행하죠. 1박 2일에 승계하는 뭐 외치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는 1박 2일이 너무 잘 나가니까 아무거나 해서 유행어가 되던 시절이라 저렇게 뭐 승계하고 투구나 이래도 그게 다 유행어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신서유기에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신서유기에서도 하고 아는 형님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스웩 하면서 하잖아요. 원래 민호가 이렇게 스웩했던 걸 좀 강호동님이 좀 웃기게 살려가지고 되게 네. MZ 세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송민호, 지코 이런 분들이 하는 제스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강호동님이. 좀 MG한 것 같아요. 강호동이 좀 그렇게 젊게 사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애교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건 강식당 아닌가요? 네, 강식당 때 칭찬이 고픈 강호동님. 그때 박호동이 그 강식당에서 좀 사고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좀 멤버들이 핀잔도 많이 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칭찬해달라고 계속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도 한번 봤는데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호동님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이제 PD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기획안 미션이 있거든요. 최종 면접인데 제가 강호동님을 프로그램 기획안에 출연자로 썼어요. 강호동님을 쓴 이유는 되게 믿음직하잖아요. 제가 PD를 하면 굉장히 믿음직할 것 같아요. 강호동님이 출연자로서. 그것도 그렇고 강호동님은 그 MZ세대 문화를 좀 더 빠르게 흡수를 해서 그걸 소화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좀 따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는 형님에서 웬디님, 레드벨벳 웬디님 나오셨을 때 웬디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듣고 강호동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사람이 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리고 따스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강호동님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이거 왜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능들 과장 7회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또 박수치면서 또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차분하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요란하게 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